일제강점기 만주의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지휘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김좌진. 오늘은 그의 일생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군의 기밀 자료에 의하면 김좌진의 키는 183에 얼굴은 타원형이고 눈빛이 형형하고 사람이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인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총명함이 출중하고 좌담에 능하고 특히 해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좌진은 1889년 12월 16일에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공부보다는 전쟁놀이와 말타기를 좋아했다. 1904년 15세에 오숙근과 혼인하였다.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던 노복 30여 명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종문서를 불에 태우고 농사를 지어먹고 살만한 논밭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1905년 서울로 올라와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호명학교를 세우고 90여 칸의 자기 집을 학교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홍성의 대한협회와 기호흥학회에 지부를 조직해 계몽운동에 앞장섰으며 1909년 한성신보 이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안창호, 이갑 등과 서북학회를 세우고 산하교육기관으로 오성학교를 설립하여 교감을 역임하는 한편 청년학후의 설립에도 협력하였다. 1911년에 북간도에 독립군사사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친척인 김종근에게 자금을 받으러 갔다가 그의 배신으로 미리 잠입한 일본 경찰에 잡혀 서대문 형무소에 2년 6개월 수감되었다. 1916년 노백린, 신현대 등과 함께 광복단에 가담해 격렬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18년 만주로 건너가 대종교에 입교하고 3일 독립선언의 전주곡이 되는 무호 독립선 언서에 39명 민족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서명하였다. 그리고 서희를 중심으로 한 대한정의단에 가담해 군사 책임을 맡고 정의단을 군정부로 개편한 후 사령관으로 추천되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고를 받아들여 북로군 정서로 개칭하고 소속 무장독립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독립군 편성에 주력하였다. 우선 독립군 양성을 위해 왕청년 십리평 상곡에 사관연 송소를 설치하였다. 스스로 소장이 되어 엄격한 훈련을 시키면서 무기 입수에 전력하였다. 1920년 9월 제1회 사관연송소 졸업생 298명을 배출시켰다. 그리고 10월 일본군 대부대가 독립군 터벌을 목적으로 만주로 출병하자 소속 독립군을 백두산으로 이동시키던 도중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만나 전투가 시작되었다. 10월 21일 김좌진의 북로군 정선은 홍범도가 지휘하는 대항 독립군 등과 연합하여 6일간에 걸쳐 10여 차례 일본 육군과 전투를 벌여 일본군 1000여 명을 살상하는 대승을 이끌어냈다. 특히 김좌진 장군 희하의 북로군 정서군은 대군평 전투, 성수평 전투, 어랑초원 전투 등에서 큰 전승을 거두어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끄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청산리 대첩은 독립군이 일본군의 간도 출병 후 그들과 대결한 전투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독립군이 최대 전가를 거둔 가장 빛나는 승리였다. 그 뒤 독립군은 북진을 강행하며 그해 말에 러시아와 인접한 북만주 밀산에 도착하였다. 집결한 10여 개의 독립군 단체가 통합, 이듬해 대한독립군단이 결성되자 부총재로 취임하였다. 약소민족의 독립을 원조한다는데 레닌 정부의 선전이 많은 사람이 북쪽 러시아로 넘어갈 때 김좌진은 만주로 되돌아와 자유시 참변은 겪지 않았다. 자유시 참변을 계기로 반공 노선으로 전향한 김좌진은 이후 만주에서 방앗간 등으로 동포들에게 인심을 얻으면서 만주의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했다. 1925년 3월 신민부를 창설하고 군사부 위원장 및 총 사령관이 되었다. 또한 송동 사관학교를 세워 부교장으로서 정예사관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무위원으로 임명했으나 취임하지 않고 독립군 양성에만 전념하였다. 1927년 신민부 간부들이 일제에 붙잡히자 신민부를 재정비해 중앙집행위원장으로서 신민부를 통솔하였다. 1928년 한국유일독립당을 조직하였고 1929년 신민부의 후신으로 한국총연합회가 결성되자 주석으로 선임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한족총연합회가 일제와 공산주의 세력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세력 확장에 나서자 러시아 국경과 접해 있던
북만주 지역 공산주의 세력은 거세게 반발하였다. 김좌진은 공산주의자들을 배제하고 집안 아웃벌인 아나키스트 김종진을 통하여 아나키스트들과 연대하게 된다. 김좌진은 공산주의 선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1930년 1월 24일 41살 젊은 나이에 북만주 산시역 앞 자택 200m 거리에 있는 정미소에서 공산주의자 김원방의 사주를 받은 고려공산 천령의 회원 박상실의 흉탄을 맞아 순국하였다. 그는 죽기 전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이때에 내가 죽어야 하다니 그게 한스러워서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당시 김좌진은 정미소의 기계가 고장나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박상실이 뒤에서 총을 겨누었다. 김봉환은 사건 직후 이붕해에게 살해되었고 암살범 박상실은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1937년 경성에 있던 아내 오숙근이 봄에 직접 길림성 해림현으로 잠입해 그의 백골을 취하여 가져와서 수습한 후 고향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에 가명으로 밀장되었다가 1957년 아들 김두한에 의해 충청남도 보령시 총소면 제정리에 있는 선산의 이듬해 사망한 아내 오숙근과 합장되었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는 고인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공구군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김좌진의 후손은 첫 번째 부인 오숙근사에서 낳은 장녀 김석출과 첩 김계월에게서 얻은 장남 김두한, 그리고 후처 나해국에게서 얻은 김철한 등이 있다. 현재도 김좌진 장군이 남긴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에 가면 김좌진 장군의 사당인 댕야사를 볼 수 있다. 그리고 2013년 8월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4번 함이 김좌진함으로 명명되었다. 또 김좌진의 묘는 충청남도 보령시 총소면 제정리에 있으며 1974년부터 보령시에서 김좌진 묘역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10월 22일 김좌진을 추모하고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행사를 개최한다. 김좌진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지휘관이었으며 김동삼, 오동진 등과 3대 명장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선구자적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였다. 신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